이 사람들은 리츠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새 집에 이사했다가 존나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이사 첫날부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가족 말고 이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도 계속 들렸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 28일 만에 집을 또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이 앤슨이라는 작가가 러츠 가족이 이 집에서 겪었다는 이야기를 1977년에 책으로 냅니다. 베스트셀러 됐어. 그리고 이 책은 2년 뒤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아미타빌 호러라는 거죠. 책과 영화가 잘 되면서 러츠 가족이 살았던 아미타빌 저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뭘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이거 봐요. 이 사진은 미국의 퇴마 부부로 유명한 워렌 부부가 소문 듣고 이 아미타빌 저택에 갔다가 아이 유령을 발견했다고 찍어서 공개한 심령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심령 스팟으로 또 유명해졌고, 당연히 러츠 가족이 말한 대로 이 집에서 초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돈 벌려고 가짜 이야기 만들어 판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진짜 아미타빌 저택에 가면 이런 귀신 볼 수 있냐? 질문할 수 있잖아. 이 논란이 해결이 안 됐어요. 70년째 계속 나오는 말인데, 사실 이런 괴담들은 그냥 나오지 않죠. 어떤 괴담들은 다 근원지가 있습니다. 아미타빌 저택 이야기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게 러츠 부부의 경험담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집에서 1974년 11월 실제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괴담이 존재했든 아니든 실제 사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진짜 일어난 일 같다는 설득력이 생겼어요. 그 힘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유령, 심령 이런 이야기 빼고 아미타빌 저택이 왜 귀신 스팟으로 유명해졌는지 그 실제 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재밌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자, 1975년 10월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에는 아미타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미타빌 저택이야. 작게 건축 사업을 하는 28, 조지 러츠라는 남자가 아내인 캣이랑 이 집을 찾아왔어요. 이사하려고 집 보러 다니는 건데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급매물로 나온 집이 있다길래 여길 보러 간 거죠. 주소지가 아미타빌의 112 오션 애비뉴라고 합니다. 부부가 와서 보니까 와, 집이 으리으리해. 정원도 딸렸고 2층 집 막 간지나는 거야.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면 훨씬 멋있대요. 집안은 더 죽여. 방 5개에 화장실만 3개야. 당연히 테라스 있고. 근데 가격이 8만 달러밖에 안 합니다. 아무리 급매물이라지만 이상할 정도로 싼 거예요. 8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이 조금 넘어. 정원도 딸린 집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조지와 캐시는 이 집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가끔 뜨는 게임에서 많이 보던 광고죠. 꿈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꿈의 집 그 게임 하면은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딴 거 아닌가 싶어. 크긴 한데 집이 막 낡아 터졌어요. 그걸 막 보수하면서 이쁘게 꾸미는 게임이란 말이야.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부부가 바로 계약합니다. 이제 이 집은 조지와 캐시 러츠 부부의 집입니다. 이 부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2달 뒤 12월 애 셋 데리고 이사했어. 애들도 집 너무 마음에 든대 막 신났거든요. 이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한 대로 한 달을 못 있었다는 거예요. 28일 만에 이사라기보다 거의 도망치듯이 나왔어. 아니, 영끌 해가지고 꿈의 집까지 사놓고 왜 이사를 가냐고. 이 집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을 버틸 수가 없는데 그 사건이 어느 술집에서 시작됩니다. 1974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1시 롱아일랜드의 어느 술집인데요. 심야야. 동네는 조용하지만 술집은 또 다르죠. 젊은 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날 무슨 스포츠 경기가 있었나봐. 그걸 보고 있었대. 여기서 한 테이블에 4명 앉은 남자애들이 유독 취해가지고 시끄러웠어. 그리고 얘네 친구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뒤늦게 와서 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새로 친구 왔으니까 너 왜 이제 왔냐? 뭐 이렇게 혼자 바쁘냐? 뭐 한 달에 한 1억 버냐? 늦었으니까 네가 술값 다 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TV 보는데 이 늦게 온 애가 표정이 안 좋아. 앉자마자 맥주 한 병 원샷 때리더니 표정 굳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총에 맞아 죽었어. 그렇게 큰 소리로 한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시끄럽던 술집이 한 번에 조용해집니다.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이런 타이밍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명이 먼저 말을 꺼내요. 어색하게 막 웃으면서 장난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 말에 술집 사람들도 다들 그치 장난이겠지 뭐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고개를 막 이렇게 젓더니 아니래. 지금 집에 다들 죽어있대. 술집이 또 조용해졌어. 이 새끼는 맥주 한 병을 또 원샷 들이키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친구 4명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잘못 들은 건가? 진짜 이 새끼 집에 무슨 일 있나? 막 궁금한데 또 따라갈 마음까지는 안 들어. 만약에 따라갔다가 혹시 진짜면은 감당할 자신이 없잖아요. 어색하게 몇 분 앉아있다가 분위기 다 조졌잖아. 술도 취했고 집에 가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해 뜨고 아침인데 얘네 중 한 명이 술을 그렇게 먹고도 한숨을 못 자. 아까 새벽에 친구가 한 이상한 말 때문에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전화 걸죠. 친구가 새벽에 이상한 말을 했는데 자기네 식구들이 다 총에 맞아 죽었고 주소지가요 아미타빌에 있는 112 오션 애비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뭐 자고 있는 남자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23살의 로널드 드페우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6명이 더 있는데 다 죽었어. 자기 방에서 자다가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해 있던 거야. 흉기로 사용된 총이 35구경 리볼버라고 합니다. 이 집 큰아들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건데 피해자가 1965년 사건 10년 전부터 여기서 살던 가족들이야. 엄마, 아빠, 딸 둘에 아들 둘이고 그럼 지금 집에서 자빠져 자는 23살 로날드 드페오 주니어 얜 누구냐? 흉기가 발견된 차의 주인입니다. 이 집 큰아들이라고요. 새벽에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 총 맞아 죽었다. 술집 분위기 다 조진 그 새끼야. 당연히 얘를 범인으로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 새끼 신고도 안 하고 지방에서 혼자 자빠져 잘 수가 있냐고. 거기에 흉기도 얘 차에서 나왔잖아. 당연히 조사해봐야 돼. 경찰서 데려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 로날드가 일도 안 하고요. 백수 새끼예요. 서양은 예전부터 독립 시기가 되게 빨랐잖아요. 성인 되는 순간 당연히 나가야 되고 집에서 못 나가면 친구들이 놀려. 엄마랑 산다고. 애들 나이가 20살, 21살인데 이 새끼가 독립을 못하는 거야. 취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지가 없습니다.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퍼먹고 맨날 방구석에 누워만 있어. 부모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방에 들어오면은 그냥 나가요 나가 나가 막 그러면서 화가 확 나고 이랬대. 장남이란 새끼가 이러니까 부모가 좋게 볼 구석이 없잖아요. 사이가 좀 안 좋았겠지. 친구들 말 들어봐도 로날드는 부모랑 동생들에게 적개감이 좀 심했대요. 술 취하면은 맨날 아빠 죽이고 싶다 그러고. 이 새끼 앞가림 못하고 놀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또. 그 와중에 도박을 하네. 도박을 한다는 말은요. 그 도박 자체가 나쁜 짓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을 진 게 아니죠. 지고 있는 거야. 이미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도박을 계속해. 그 빚을 불리고 있어. 도박해서 따는 새끼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아직 문제를 안 일으켰으니까. 주변에서 도박하는 것도 잘 몰라. 도박 빚을 주변에 끌고 와서 피해 주니까 막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그때 도박하는지 알게 되는 거라고. 로날드가 친구들에게 돈을 자주 빌렸고요. 거의 갚지도 못했어. 친구들은 이미 이 새끼 도박하는 것 같다. 다 눈치채고 있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면 이미 부모가 더 줄 돈은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백수 새끼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 새끼가 뭐 또 다 사실대로 말하면서 돈 좀 달라고 하겠어요?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는 돈을 맨날 타가려고만 하니까 화가 확 나 안 나. 경찰에 신고한 친구는 대강 로날드의 상황 알았기 때문에
얘네 집에서 가족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거 로날드의 짓이다 확신할 정도였대요. 그럼 이 새끼가 진짜 범인이긴 하냐는 건데 이걸 확정하고 이야기가 계속돼야 할 것 같아요. 맞지 뭐. 로날드 드페우 주니어가 지 가족을 다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지 잘못 때문에 부모랑 사이가 나빠진 건 알겠어. 그 와중에 동생들까지 다 죽인 이유는 또 뭐냐는 거죠. 처음에 경찰 조사 받을 때 로날드는 마피아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족에게 총을 쐈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구라지만 경찰은 이게 구라라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 현장 조사해보니까 집에 외부인 들어온 흔적 없습니다. 죽은 가족들이 어디에 원한을 사지도 않았어. 바로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로날드가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결백하대. 근데 안 통해. 작전을 바꿔요. 자기가 쏘긴 쐈대. 근데 한 번만 쐈다는 거야. 내가 경찰이면은 이런 말 했을 때 개소리 하지 말라고 뒤통수라도 때리겠지만 그래서 경찰을 못하는 거겠지 나는. 이렇게 진술하는 근거도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는 한 발 쐈고 가족이 6명 죽었잖아. 나머지 5번은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18 던이라는 동생이 쐈대요. 오른쪽 여자애. 밤 11시쯤에 총소리 나서 방 밖에 나가보니까 여동생이 자는 가족들에게 총을 쐈고 이미 다 사망해 있었다는 거야. 동생이 자기도 쏘려고 하길래 당장 달려가서 총 빼앗고 정당방위로 동생을 쏴 죽였대. 이 새끼가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던도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자다가 죽었거든요. 몸싸움의 흔적도 없어요. 손에 화약 반응도 안 나왔고. 두 번째 거짓말도 안 먹히니까 비장의 카드를 또 꺼내거든요. 그게 뭐냐? 가족을 죽이라고 악마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무기력하게도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미친 척을 시작하는 거야. 정신질환자로 판명되면은 범행 인정돼도 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이때는 그런 일이 꽤 있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트라이 해볼 만한 작전이었겠죠. 미친놈 작전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아미타빌 저택 살인사건의 범인은 로날드 드페우 주니어로 이미 확정은 된 겁니다. 재판인데 미친놈의 변호를 맡은 로날드의 변호사들 인생의 기로에 섰지만 뭐 어떻게 로날드의 미친 척 작전을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로날드 씨는 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이 맞긴 한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범행 당시에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으니 감옥이 아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같이 미치기로 한 거야. 법으로 보면요, 이 미친 척이 사실 타당한 겁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증명돼야 하지만 그럼 또 시간이 걸리고요. 의학적 소견도 의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잖아. 이게 감기에 걸렸냐 안 걸렸냐 OX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미친 척의 정도를 봐야 하니까 의사마다 소견의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미친 겁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직 덜 미친 겁니다.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지. 거기에 법조인들이 맡은 사법 판단을 분야가 아예 다른 의학 전문가의 소견으로 결정하는 희한한 일도 생기는 거잖아. 이런 결과는 법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냐? 국민의 상식을 따른다는 아주 민주주의적인 관점의 재판이 생겼거든요. 그게 배심원 제도예요. 로날드의 미친 척은 법적 견해로 따져볼 문제지만 국민 상식을 반영하는 배심원단에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지. 6건의 1급 살인에 모두 유죄 인정하면서 6번의 가석방 없는 25년형에서 최고형인 종신형 사이가 선고됩니다. 일단 이 새끼 25년 살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티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봐서 재수 없으면 뭐 평생 못 나오는 이런 형을 6번 받았다는 거죠. 그냥 종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판은 이렇게 끝났는데 그래도 뭔가 빡치는 게 로날드 이 새끼가 한 번도 지 범행 내용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정확한 동기나 범행 과정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아니 종신형 쳐 넣었으면 끝이지 뭘 또 동기 과정 이런 걸 알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판례를 쌓아놔야
다음에 비슷한 일 또 생기면 참고할 거 아니야. 기준 없이 사례만 늘어가면은 공정성이 떨어져요. 어떻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끼 왜 죽였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 미친 척만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가족과의 갈등이에요. 애새끼 백수니까 부모는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로날드는 그럼 또 듣기 싫을 거 아니야. 부모와 갈등이 아니더라도 도박 빚이 있으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의 보험금이나 뭐 유산 이런 걸 타먹기 위한 살인일 수가 있겠죠. 부모 재산에 경쟁자가 되는 동생들까지 죽였다는 점에서 이 유산이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미친 척이 진짜였다는 건데 또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로날드가 실제로 우울증이 심했고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평소에 많이 했어. 재판 전에 정신과 검사도 했고요. 치료받아야 한다는 소견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다 추정이고 결국 진짜 범행 동기는 확인된 게 없다는 거죠. 이대로 교도소에서 46년 살다가 2021년 3월 12일 69살에 뒤지거든요. 얘도 죽기 전에 아미타빌 저택에 지네 집에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가 책과 영화로 유명해졌다는 걸 들었어요. 여기에 이 새끼가 그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반응이었다는데 지가 저지른 사건이 와전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진짜 그래요? 아미타빌 저택 이야기가 잘 팔린 이유는 이게 실화라고 소개됐다는 점 때문이야. 사실로 확인된 거는 1974년 11월 로날드가 저지른 일가족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해인 1975년 12월에 여기에 이사왔던 그 러츠 가족이 28일 살고 도망갔다는 것 전부입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 로날드의 미친 척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웬 갑자기 귀신 본다는 부부가 이 집에 찾아와서 유령 사진 찍고 악령이 실존한다 막 이래버린 거야. 이 귀신이 로날드가 죽인 막내 동생으로 추정된다는 구체적인 말들까지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책과 영화가 잘 팔린 거고요. 그렇게 와전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건이 여기까지고 뭐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나 하고 끝냅시다. 이게 그 문제의 아미타빌 저택인데 최근에 이렇게 돼 있고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112 오션 애비뉴에서 108번지가 됐습니다.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뭐 주소가 바뀌었다는데 뭐 그렇대. 2017년에 60만 5천 달러에 팔린 적이 있어요. 원래 집주인이 2010년에 95만 달러 주고 샀거든요. 7년 만에 35만 달러, 5억의 손해를 보고 판 거야.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귀신 때문이다. 지금은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113만 7,300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15억. 그래도 평균 시세보다 심하게 싼 겁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계속 싸 집이. 귀신 얘기 때문이겠지 뭐. 101평짜리 집이거든요. 뉴욕에 100평짜리 주택이 15억이면 뭐 거저입니다. 방 5칸에 화장실 3칸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 마포 이런 데 33평짜리 아파트가 15억이에요. 이 돈으로 용산 가면은 24평짜리밖에 못 사. 존나 비싸네 진짜. 암튼 간에 여기가 되게 크고 좋은 집인데 그놈의 귀신 때문에 똥값인데도 안 나가나 봐 지금. 나 같으면 당장 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이 집에 살면은 콘텐츠 할 거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암튼 뭐 여러분 중에 15억 있으시고 미국 갈 일 있으면은 이 집으로 한번 사보세요. 대신에 사면 안 팔린다는 거. 귀신도 있고 뭐 트럼프도 집값 잡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려나 봐.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나오나 봐요. 아마 여기 사면은 평생 살 생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귀신들이랑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